자, 계속해서 요 얘기를 좀 해보죠. 거래사실 해명 안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해명자료 제출 안내라는 걸 받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요렇게도 생겼고요. 아니면 뭐 부가치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 뭐 이렇게 생기기도 했죠. 요거는 양식에 조금씩의 차이는 있는데, 일단 어떤 거래 사실에 대해서 해명을 하라는 얘기가 주로 많죠. 일단 이런 양식의 내용들을 좀 보면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 확대해 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뭐 기사의 거래처 뭐 땡땡 상사에 대한 부가치세 및 세금계산서 신고 내역 검증을 위해서 뭐 해명 자료를 요청하오니 제출을 해달라는 거고요. 제출을 안 하시거나 제출한 자료가 없으면은 관할 세무서에 과세 자료로 통보될 수 있다고 알려드립니다. 라는 건데요. 이거 이제 과세 자료로 통보된다는 건 과세를 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거래사실 확인서를 첨부했다고 나오고 있고요. 거래사실 확인서는 이렇게 그 거래를 좀 구체적으로 표시를 해 놓은 거예요. 다른 양식을 보게 되면요. 이것도 확대를 좀 해보죠. 이것도 역시 이제 비슷한 내용인데 거래 자료를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허위세금 계산서 판매상 거래, 요거 자료상이죠. 그래서 자료 발생처는 여기 상대방 거래처하고 상대방 사업자 번호, 금액은 뭐 1200만 원 뭐 이렇게 표시가 돼 있고요. 기속연도, 그러니까 거래한 그 시기가 여기에 표시가 돼 있죠. 그래서 이런 거래들에서 실제 거래 없이 세금 계산서만 주고받은 것으로 의심이 되니까 실제 거래라 그러면 실제 거래임을 입증을 하라는 겁니다. 이게 보통 해명자료 제출 안내가 오는 경우는 대부분은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 세금 계산서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세금 계산서 문제 때문에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받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정상적인 실제 거래를 했는데도 받는 경우하고요. 그리고 아예 처음부터 가짜 세금 계산서, 가공 세금 계산서인 거를 알고 그 세금 계산서를 구입한 경우.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1번은 이건 전혀 몰랐던 경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요거는 뭐 처음부터 알았던 경우가 되죠. 그래서 1번에 실제 거래였다 그러면 크게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건 뭐 입증만 하면 되니까. 문제는 요 두 번째가 문제가 되겠죠. 정상적인 거래임에도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받은 실제 케이스가 있는데, 이게 제가 실제로 그런 걸 받아본 경험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여기 이제 용산에서 노트북을 한번 산 적이 있는데, 회사에서 노트북이 필요해가지고 사전에 인터넷으로 검색을 한 다음에 뭐 업체하고 회사가 이제 거래를 한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노트북을 이제 한 대 샀습니다. 이제 사기 전에 이 노트북의 스펙이나 뭐 이런 것들을 사양서를 먼저 받아봤어요. 그리고 이제 마음에 들어서 요거를 이제 200만 원 네, 협의를 보고 여기 용산을 가가지고 구매를 했죠. 그래서 구매를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당연히 발급을 받았고요. 그러면 200만 원에 20만 원짜리 세금 계산서가 될 거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제 계좌이체로 결제를 해줬습니다. 근데 이게 2년이 지난 다음에 요런 거래사실 해명 안내를 받아요. 그 노트북 산 거에 대해서 실제 거래사실을 입증하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하고 봤더니 이때 이 노트북을 판 업체가 정상적인 거래도 하면서 중간중간에 이런 가공 거래도 이제 끼워 넣은 거예요. 그래서 세무서에서 이 가공 거래에 대해서 이 업체를 조사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정상 거래건들도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건마다 거래 사실을 입증하라고 이런 안내문을 보낸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실제 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할 건 없습니다. 입증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입증할 때는요, 자료를 가능한 한 많이 보내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게 기한이 짧습니다. 보통 이런 안내문을 보내주고 나서 뭐 3, 4일, 길어봐야 일주일 안에 자료를 제출하라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이 뭐 이런 자료들을 보내주면 돼요. 뭐 기본적으로는 계좌이체 내역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사양서 받은 거나 아니면 실제 거래를 위해서 이메일로 뭐 협의한 내역, 혹은 뭐 회사 내부에 결제 서류들이 있다면 이런 결제 서류들로 입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회사들은 어떤 물건을 사게 되면 이런 검수조서나 물품인수 확인서나 이런 것들을 하나씩 써주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실제 거래가 아니라 가짜 세금계산서인 거를 알고 구입한 경우죠. 이거를 구입했을 때는 설마 이게 문제가 되겠어 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거래 상대방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라는 말을 믿고 했겠지만, 이거는 뭐 대부분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고 보셔야 돼요. 지금 말씀드리는 건 요 가공세금 계산서고요. 이게 가공세금 계산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허위세금 계산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공세금계산서는 아예 처음부터 실제 거래가 없었던 경우죠. 허위세금계산서 같은 경우에는 거래는 있었는데 이 세금계산서 내용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A 업체라는 데서 샀는데 세금계산서는 B 업체가 발행을 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허위세금계산서가 됩니다. 둘은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가공세금계산서는 보통 뭐 이렇게 거래를 하죠. 요거는 지난번에 제가 세금계산서 관련해서 세금계산서를 가짜로 사고 파는 문제를 말씀드리면서 보여드렸던 건데,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사고 파는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게시판이나 이런 데 가보면 뭐 이런 매입자로 판다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여튼 그래서 실제 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를 하셨다, 그리고 나서 해명자로 제출 안내문을 받으셨다 그러면, 이게 실제 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만약에 입증이 안 된다고 판단이 되면 최대한 빨리 인정하고 다음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대응은 뭐냐면, 지금 여기에 걸려져 있는 일단 세금적인 부분은 부가가치세, 소득세, 그 다음에 혹은 법인세 이렇게 걸려져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이 부가가치세나 소득세 쪽에 대한 수정신고를 최대한 빨리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거래하시는 세무사 사무실이 있다 그러면 이런 거를 받게 되면 빨리 알려주고 그리고 나서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거래는 없는데 가공세금계산서를 받게 돼가지고 그거를 매입으로 잡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냐면, 일단 처음에는 세금을 내야 되겠죠. 근데 이 세금을 내야 되는 거는 원래 내야 됐던 세금에다가 가산세까지 다 붙여가지고 세금을 내야 됩니다. 자세한 거는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뭐 이런 식이에요. 3천만 원짜리 세금계산서를 하나 사게 되면 원세, 그러니까 본래 내야 되는 세금이 300만 원이죠. 부가시세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다가 각종 가산세에다가 세금계산서 부정수수 가산세까지 포함하게 되면 뭐 이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정도에서 안 끝나죠. 종합소득세도 신고가 잘못 들어가 있을 테니까 그것도 역시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죠. 그러니까 뭐 20% 정도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면 본세만 해도 6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3천만 원짜리 세금계산서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그리고 나머지 이제 가산세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뭐 이 정도 되는데요. 지방소득세까지 합하게 되면 이제 1,000만 원이 넘어가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거의 거래된 세금계산서 원금, 그러니까 공급가액의 전체 금액의 60% 정도는 세금으로 추징을 당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가공세금계산서 거래를 한번 하는 상황 때문에. 이게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를 보통 세금계산서를 거래하시는 분들이 뭐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거래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못해도 1,000만 원, 2천만 원, 뭐 혹가다가는 1억 원 이상씩 거래를 하시는데, 만약에 1억 원짜리 세금계산서를 매입으로 잡겠다 하고 사 오셨다 그러면 1억 원에 60%니까 거의 한 6천만 원을 세금으로 추징당하게 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되게 무서운 겁니다, 이건. 근데 세금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 세금계산서를 부정수수하게 되면 조세범처벌법상에서 형사고발도 될 수 있다는 거 또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실제 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구입하셨는데 나중에 해명자료 제출 안내 통보를 받으셨다 그러면, 일단 먼저 거기에 나와 있는 사실관계가 실제 거래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금계산서를 구입할 당시에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실제 거래가 있었다면 최대한 자료를 확보하셔야겠죠. 그리고 실제 거래가 아니었더라도 오고 간 내역이나 아니면 자금이 뭐 움직였다거나 뭐 이런 내용들을 확보를 한 다음에, 거래하시는 세무사가 있다 그러면 세무사랑 상의를 꼭 하셔야 돼요. 없다 그러면 새로 선임하셔가지고 세무사랑 상담을 하신 다음에 필요하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의 수정신고까지 들어가야 되겠죠.